안녕하세요. 스플림TV 한의사 이정원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다이어트를 하실 때 꼭 지키셔야 할 식사 원칙과 식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키셔야 할 식사 원칙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을 최대한 피하셔야 됩니다. 자,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연 상태의 곡식이나 과일을 이제 가공하여 혹은 갈거나 해서 먹기 좋게 만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현미를 이제 껍질을 벗겨서 만든 백미가 있고요. 또 이제 이 밀을 껍질을 벗기고 갈아서 만든 밀가루가 있고, 그리고 포도당이나 설탕이나 과당 같은 단순당을 이용해서 만든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이 있겠습니다. 자,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그것만으로도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이제 다이어트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정제된 탄수화물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면서 이 인슐린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이 되기 때문에 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시는 것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정제된 탄수화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백미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미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의 주식이기 때문에 한 반 공기 정도 식사하실 때 드시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쌀가루로 만든 떡이나 국수, 그 다음에 밀가루로 만든 국수나 빵, 과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로 만든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설탕이 많이 들어간 탄산음료나 주스, 믹스커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튀김옷이 많이 들어간 치킨이나 탕수육, 돈가스 같은 경우에도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역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몸에 좋은 탄수화물이더라도 많이 드시거나 저녁에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자, 몸에 좋은 탄수화물로 흔히 알고 계시는 것이 뭐 감자, 고구마, 과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먹게 되면 우리 몸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 너무 과식하시거나 혹은 대사량이나 활동량이 줄어든 저녁에 드시게 되시면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이 되는데요. 자,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다이어트 하니까 저녁에는 밥 대신에 과일이나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감량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탄수화물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활동량이 떨어지는 저녁에는 단백질이나 야채 위주로 식단을 꾸려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러한 과일이라던가 고구마나 감자들은 뭐 아침이나 점심에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게, GI 지수가 높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좋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볼 수가 있지만, 고구마를 굽게 되면 이 당이 농축이 되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식품이 되기 때문에 뭐 백미밥을 드시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드실 때는 생으로 드시거나 찌거나 삶아서 드셔야 다이어트 음식으로서의 그 효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원칙은 바로 이제 숨겨져 있는 설탕을 피하자입니다. 자, 숨겨져 있는 설탕을 피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모르고 먹는 그런 설탕들을 피하자는 것인데요. 주로 이제 우리가 모르고 먹는 것들이 양념이나 드레싱에 들어있는 많은 설탕이나 이제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들어있는 설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샐러드를 드실 때도 가급적이면 단맛이 나는 드레싱을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뭐 우리가 흔히 먹는 찌개라던가 뭐 제육볶음, 볶음 요리 이런 것들도 맛이 너무 달 경우, 그리고 밑반찬도 단맛이 너무 많이 나는 것들은 설탕이 많이 들어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음식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튀기거나 구운 음식보다는 이제 찌거나 삶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음식을 튀기거나 구울 때 콩기름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해바라기유라던가 카놀라유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기름들은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보다는 오메가6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런 기름들은 쉽게 산화가 되기 때문에
튀긴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염증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튀기는 과정에서 칼로리가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튀긴 음식이나 구운 음식은 다이어트에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음식을 구워서 드시게 될 경우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이용을 한다거나 이제 물에다가 굽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조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찌거나 삶는 방식으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몸에 좋은 지방을 섭취하시는 것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자, 몸에 좋은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든지 혹은 이제 풀을 먹여서 키운 소에서 이제 뽑은 우유로 만든 질 좋은 버터들, 그리고 코코넛 오일이라든가 아보카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 좋은 기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다이어트에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충분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어트에 필요한 식사 원칙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식단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식사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하시게 되니까 아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아침 식사는 아침을 드셨던 분, 그리고 드시지 않은 분,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을 드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한식으로 먹게 되면은 현미밥이나 잡곡밥 한 절반 정도의 이제 한식 위주의 반찬을 드시면 되는데요. 반찬 중에서 이제 밀가루가 많이 들어간 반찬이라던가 튀김 반찬 이런 것들은 빼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한의원에서 추천하는 아침 식단으로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와 견과류를 섞은 이제 요거트가 있습니다. 요거트의 양은 이제 밥 공기로 한 공기 정도가 적당하고요. 이 음식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도 장 건강을 좋게 하고 약간의 포만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한의원에서는 아침 식사로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아침을 드시지 않았던 경우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본인이 아침을 먹지 않고 이 저녁을 먹고 나서 또 이제 야식을 먹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은 아침에 이제 간헐적 단식을 이용해서 공복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아침을 먹지 않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식사를 마치게 되면 한 16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공복을 유지하는 동안에 우리의 위장이 쉬게 되고 또 이제 인슐린의 기능도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자신이 있으시다면 아침을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침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들이 이제 생활 패턴을 아침, 점심에 주로 먹으면서 생활을 하고 저녁엔 좀 적게 먹고 쉬는 쪽으로 생활 패턴을 맞추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침에 이제 공복을 유지를 하시는데 보통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커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드시게 되시면은 라떼를 드시는 것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우유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커피가 빈속에 들어가서 위장을 상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설탕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당을 쉽게 올리기 때문에 아침에 공복이 깨지게 되는데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라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낫기 때문에 굳이 커피를 드셔야 한다면 라떼를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밖에서 드시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주로 이제 한식 위주의 식단으로 해서 밥은 한 반 공기 정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뭐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과 야채가 적절히 들어간 샐러드를 드셔도 괜찮으시고 뭐 감자나 고구마나 과일 같은 것들을 약간 곁들이시는 것도 괜찮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녁 식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녁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저녁에는 주로 활동량이 적어지기 때문인데요. 저녁에는 그래서 저희는 탄수화물은 최대한 적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백질과 야채 위주로 드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기류, 생선류, 해산물류, 두부, 계란 이런 것들을 드시면 좋은데요. 고기는 주로 이제 기름기가 적은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중에서는 기름기가 적은 목살이나 안심, 전지 같은 부위, 그 다음에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닭 가슴살이나 닭다리살에서 이제 껍질을 벗겨서 기름기를 제거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살짝 구워서 드시거나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선인 고등어나 연어 같은 것들을 구워서 드시거나 중새우나 큰 새우를 볶아서 드시거나 다른 해산물을 찌거나 이제 삶아서 드시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부 같은 경우에는 쪄서 드시거나 뭐 구워서 드셔도 괜찮으시고 계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유정란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많이 드실 때는 뭐 3, 4개, 4, 5개 드실 때는 가급적이면 노른자는 좀 적게 드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식단을 하실 때 굶으시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 굶게 되면 처음에는 체중이 잘 빠질지 몰라도 나중에는 요요가 오면서 체중이 잘 빠지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건강한 식단들로 해서 음식을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셔야지 결국에는 본인이 목표하는 체중까지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식사 원칙과 제가 식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대로 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다이어트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한의원에서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영상을 보고 식단이나 다이어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플린TV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